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하마스 지지 시위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에도 예외 없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검토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한 여성이 비만 치료제 오젬픽을 투여한 이후 생긴 고충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킴스 한의원 김무곤 씨가 추가 성추행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여고생들에게 접근했던 10대 한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납치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국무부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하마스 지지 시위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이용해 하마스 등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외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하마스 지지 시위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의 비자를 처음으로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언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6일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와 관련해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를 처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개인은 대학생이었으며 이민세관 단속국이 해당 학생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어느 학교 소속인지 어느 국가 학생인지 등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떤 시위에 가담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위 선동자들의 신원을 밝혀내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콜롬비아 대학교가 반이스라엘 시위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 내 하마스에 동조하는 외국인을 색출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찾아내고 취소하기 색출 작전의 일환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면밀히 조사해 하마스에 대한 동조 정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하마스 등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벌이는 시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외국 학생을 포함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비자 취소 및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에도 예외 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관세를 면제받은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타는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정에 대해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은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타는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며 주된 관세는 상호적인 성격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캐나다에서 원목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며 더 많은 미국 산림에서 벌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월마트가 주방용품과 의류 분야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공급업체들의 가격을 단계별로 최대 1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차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을 때 가격 인하 요구를 했고, 이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이 20%로 높아지자 공급 가격을 더 낮추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 전체를 제품 공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공급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월마트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검토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이민 심사 절차에 따라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제목의 행령 명령에서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등 다양한 이민 양식에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1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의 섹션 2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섹션 2는 이민 혜택 불허 혹은 거부 근거에 대한 균일한 심사 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근거로 이민 신청서 양식 및 정보 수집 시스템 내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연방관보공지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민 관련 혜택을 신청하는 특정 개인 집단에서 수집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수행하는 신원 확인, 심사, 국가안보심사와 검사에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시민권 신청서를 비롯한 여행 허가 신청서,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 기타 여러 양식에 적용됩니다. 비만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여성은 비만 치료제 오젬픽을 투여하고 몸무게를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고 만족한다고 밝힌 한편, 그에 따른 고충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에이미 케이는 원래 24 사이즈의 옷을 입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300파운드, 약 136kg에 달하던 그녀의 몸무게는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이후 절반도 채 안 되는 135파운드, 61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케이는 이제 4 사이즈의 옷을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공개하며 오젬픽을 통해 비만 치료에 나선 것에 만족한다, 수많은 팔로워들의 칭찬과 공공장소에서 달라진 대우를 즐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지방이 줄어들면서 늘어진 살이 배 주위를 감싸고 있다며 자신의 뱃살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고비, 오젬픽과 같은 비만 치료제 출시로 인해 단기간에 갑자기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늘어진 살을 절제하거나 끌어올리기 위해 성형에 나서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 판매가 급증할수록 특히 얼굴과 목 주변과 배, 엉덩이 부위의 살처짐으로 탄력 없이 늘어진 피부를 절제 또는 리프팅하려는 환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킴스 한의원 김무곤 씨가 추가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는 12명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매체 11 얼라이브는 이후 추가로 12명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가 다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라빌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 씨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도중 김 씨가 신체를 만지는 것을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 중 일부는 김 씨가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라빌의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첫 번째 체포 당시 10년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해 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몇 달 간격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스 도라빌 경찰국 부국장은 이 사건은 환자의 신뢰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라며 많은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신고를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한의사 면허위원회는 김 씨의 면허 정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김 씨는 성추행 및 가중 성추행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딥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 심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여고생들에게 접근했던 10대 한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 남성은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고등학교에 몰래 침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주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18세 이동아 씨를 플라워 리브랜치 지역 한 주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귀넷 카운티의 세킹어 고등학교, 홀 카운티의 웨스트홀 고등학교 등에 무단 침입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파악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가 여학생들의 사진을 갖고 있었으며 교내로 들어가 한국 유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들은 캠퍼스 출입과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발송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이 씨는 90일간 유효한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현재 그의 비자 상태는 보류 조치된 상태라며 이 씨는 여러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계속 만나자고 했고 고가의 향수, 선물과 식사, 현금까지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귀넷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납치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용의자는 여성을 구타하고 강압적으로 차에 태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낮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납치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주택가 앞에 회색 세단 차량이 멈춰섭니다. 이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주택 앞에 서 있던 흑인 여성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차에 밀어넣으며 납치합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했지만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반복적으로 구타, 차량에 태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경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98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양쪽으로 오가는 차량 가운데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납치범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중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의 니콜라스 칼론지 경관은 이 사건은 무작위 납치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적 동기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왼쪽 뺨에 독특한 흉터 또는 마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흰색 로고가 적힌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 중이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NYPD가 공개한 영상에는 4인조 강도가 유니언 스트리트에 있는 티아니 당구장에서 빠져나와 노던 블러바드 북쪽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들은 2월 22일 오후 10시쯤 플러싱 당구장에 난입해 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40대 남성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약 $1,000를 강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10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 중 3명은 밝은 피부색과 날씬한 체형으로 주로 검은색 자켓, 검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어두운 피부색과 날씬한 체형으로 검은색 자켓과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담스는 성명에서 뉴요커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시청은 혼란 상태에 빠졌고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도시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담스는 2021년 뉴욕시 최초의 흑인 여성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뉴욕시 정부의 신뢰 회복과 행정 개혁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재선 도전과 더불어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점점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56%가 에릭 아담스 시장의 사임을 원하고 있으며 지지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공무원 230만 명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방침 아래 국방부에서 최대 7만 2천 명, 재향군인부에서 7만 명, IRS 국세청 5만 명, 사회보장국 3만 명 등 수만 명대 집단 해고에 나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이 겨냥하고 있는 연방정부 감축 규모는 230만 명 중에 절반인 100만 명 이상 해고하려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 각 부처들이 기관과 예산,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이 속속 감축 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법원은 해고된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 이사의 복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며 원고를 해고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헌법과 판례는 의회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불법 조치를 금하도록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자사의 회원들에게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포비오와 함께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스마트워치, 데스크탑, 디스플레이, 미디어 플레이어 등 구형 중고 전자기기를 제출하면 평가된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의 코스코 기프트 카드를 증정합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 LG, 애플, 모토로라, 구글, 화웨이, 원플러스 브랜드 제품이 트레이드인 대상이 되며 모델과 상태에 따라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75까지 받을 수 있는 랩탑의 경우 애플, 레보노,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제품만 받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